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방도 최근에 많이 다니시고요. 국내, 해외. 예전에 해외 쪽 많이 나가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가 죽었는데요.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많이 사셨어요.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 이런 데도 많이 가십니다. 포르투갈은 이민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유로 한 50만 유로 있으면 영주권을 줍니다. 포르투갈은 준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옆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페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포르투갈 이민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예. 주거용이냐 수익형이냐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요. 최근에 서울은 올해 아마 아파트를 굉장히 유행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 큰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서울의 역세권의 큰 오피스텔 이런 거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단지형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아파트 같은데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상가도 오피스텔은 원래 밑에 있잖아요. 주상복합처럼. 그게 아니고 빼냈어요. 이렇게 밖에. 그래서 삼성에 가면 이편한 세상 시티라고 있는데요. 완전히 아파트 같아요. 그 가격이 지금 7, 8억 3, 4억 분양이었는데요. 한 7, 8억 되고 막 10억짜리 호가도 나오고 이래요. 오피스텔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오르는 게 있습니다. 큰 건 올라요. 예. 그런 거 올해 아마 많이 살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수익형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취득세 무조건 4.6%예요. 그냥. 내가 아파트를 100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오피스텔을 100채 가지고 있어도 그 다음 걸 사는 거는 4.6%예요. 예전엔 되게 비싸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취득세 8%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거 너무 싸네, 취득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 같은 거 낼 때도, 물론 뭐 이제 본인 집을 먼저 파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오피스텔은 마구 팔아도 돼요. 그 뭐 얼마 사실은 올라도 뭐 몇 억씩 이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그죠? 뭐 이거 지방 부동산 투자하는 거 좀 비슷한데 1억 투자에 뭐 5천 투자에 5천 벌고 이런 개념이니까 세금 얼마 안 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임대사업은 되니까요. 이런 그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못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 가능하니까요. 그 백채 사가지고 임대사업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을 지금 하셔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실수요가 1주택자가 실수요자냐 하면 저희 의대방 중개법인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아니에요. 특히나 제 친구들도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조금 물어보면 대부분이 실수요가 두세 채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식 것도 다 생각을 해요. 예. 10억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가격입니다. 10억이에요. 중위 가격은 한 8억 정도 하는데 완전 원체 높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30대가 지금 제일 많이 삽니다. 40% 정도 돼요. 서울 아파트 매입하는 주 계층이 이제 30대고요. 그 계층이 한 40% 비중이에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성동구 이런 데는 60% 정도 돼요. 60%의 사람이 사요. 그러니까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한 15억 해요. 20평이. 15억 해요. 그걸 살 수 있을까요? 다 부모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죠? 공식적으로 하냐? 뒤로 하냐? 이 차이만 있다 뿐이지. 다 부모가 사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나 베이비 부모들은 거의 2명 정도는 놓았어요. 그래서 세 채가 실수예요. 세 채가 실수예요. 주변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동산 시장을 잡기 힘든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10년 후에 되면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되면 이제, 처가에서 한 채 받고, 친가에서 한 채 받고, 한 채를 팔아야 돼요, 이제.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자식들 한 채는 사줘야 되겠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강릉 부동산 시장은 제가 잘 모르지만, 입주 물량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이제 오를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올해가 이제 입주가 많은 마지막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강릉이 한 1000세대 정도가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저건 뭐 그냥 이것저것 해서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동산 지인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발표하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강릉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에 입주하는 게 488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제가 그 이타영 교수님한테도 동도 센트리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아마 와 있을 거예요. 그거 산다고 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려봐라. 내가 우리 아주 유명한 교수님 계시니까 물어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입주, 그러니까 서울로 이야기하면 정말 세대가 작습니다. 한 250세대, 238세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서울은 뭐 입주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강릉에서도 사실은 이 숫자 자체는 되게 적을실 거예요. 예. 매매 거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최대치고요. 뭐 원주의 상승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이태원 교수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다음은 강릉이고요, 당연히. 예. 그 지방부동산 시장이 아마 2020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자체가 지방에다가 돈을 쓰는 정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수도권은 계속 막고요. 물론 그게 잘한 정책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 정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에는 이제 돈을 많이 풀 가능성이 높은 정권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움직여왔던 걸 보면 강릉이 사실은 17년도에 좋았었어요. 평창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그죠? 그 다음부터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대대광이라고 하는 데들이 그죠? 예, 이게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좀 쉬더라고요. 이제 동남권 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울산이 올랐고요. 울산은 사실은 2015년, 16년부터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그 조선 경기가 떨어지면서 동부가 이제 조선업이 많은 데입니다. 예, 거기부터 이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구, 뭐 남구 이런 데들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울산도 오를 시점에 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오른 거고요. 울산도 들어간 분들은 19년에 다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북부 쪽에 송정지구 이런 데 아파트들 막 엄청나게 사시고 했었어요. 송정 뭐 그게 아파트들 반도 유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2, 3억 하던 게 지금 다 6, 7억 해요.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울산도 그 시점에서 올랐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부터 올라야 되는데 그 19년도인가 20년도에 반짝 올랐어요. 조정 대상 지역 3개구를 묶어놨다가 갑자기 풀어졌어요. 예, 선거 때문에 풀었다는 말이 많은데요. 예, 그러다 말이 확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았다가 다시 최근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예, 부산도 최근에 분위기는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게 동남권이라고 저희가 부울경 지역인데요. 여기가 창원은 뭐 거의 비슷하게 울산 좀 전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원도 완전 미분양이 무덤이었습니다. 2만 세대, 3만 세대씩 막 쏟아나가지고 창원도 엄청 안 좋았는데 최근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울경 지역이 좋을 거고요. 2022년도에는 물음표 해놓은 데는 어딘지 아시겠죠? 예. 모르세요? 예. 강릉입니다, 강릉. 예. 우리 경기도입니다. 다시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부동산 시장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조금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5년 오르고 5년 떨어지고 그 추이를 계속 보여요. 예. 그런데 뭐 이제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은퇴계층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움직여 왔어요. 예. 그래서 부산도 사실은 17년부터 이렇게 안 좋아졌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부산이 이제 부울경 중에 제일 늦게 떨어졌거든요. 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투자하실 때는 그죠? 그 지역의 강남 아니면 이제 미분양, 새 아파트 분양권, 아니면 재개발하는데, 재건축하는데, 요 3개만 딱 올라요. 예, 나머지는 잘 안 오릅니다. 그래서 뭐, 조금 20년 전 아파트 갭 투자해놓고 이러는 거는 한참 있다 올라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그죠? 예,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에 들어갔다가 빼는 분들은 대부분 요거만 딱 잡아요. 제가 뭐, 울산은 제가 원래 학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잘 알기도 하고요. 지금 또 가끔 울산은 가서 강의도 합니다. 여기 울산 대장 아파트가 문솔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예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요. 2차가 조금 더 높던가 그래요. 이게 4억 8천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게 불과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2, 3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다 지금 한 12억 치고 있어요. 예. 원래 좋은 아파트예요. 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옥동이라고 예, 울산의 가장 좋은 동네입니다. 거기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19년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산 거예요. 막 샀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예, 한 채씩, 두 채씩 산 겁니다. 그리고 울산에도 그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구역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사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북구 송정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그냥 예, 그건 부산에서 많이 왔는데요. 버스로 이렇게 대절해 가지고 확 그냥 다 사고. 그러니까 한 3천 정도 있으면 샀어요. 마이너스 피고
3천이니까 어떨 때는 돈 하나도 안 들고 예, 그냥 사고 중도금무이자 융자. 예, 그래서 입주할 때 전세가 뭐 분양가보다 다 높아가지고 그냥 치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투자들 많이 하셨어요. 예. 강릉은 아쉬운 건 이제 혁신도시 영향권은 좀 아닌데요. 예. 그 지방은 이제 혁신도시 2, 시즌2 이제 진행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지역으로 뭐가 갈지는 대충 정해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최근에 이제 정통부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세종으로 내려갔어요. 작년인가 다 내려갔어요. 내려간 거 하나도 언론에 발표를 안 해요. 예. 살짝 내려가요, 살짝. 뭐 또 한다고 또 뭐라 그럴까봐 싶어가지고, 예. 지금 많이 내려보내요. 뭐 국회까지 내려보낸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 내려가면 혁신도시는 무조건 지방 올리는 겁니다. 예. 일단 가기 전에 서울 거 팔고 여기 사야 돼요. 그죠? 예, 여기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릉에 굉장히 관심이 예전에 많고 많이 추천드렸던 이유도 2023년, 지금 현재 서울은 서울에서 오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별로 안 좋은 동네를 통과해서 옵니다. 청량리 이렇게 통과해서 KTX가 옵니다. 오면 이렇게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중심으로 이렇게 와요. 용산은 괜찮은데요. 나머지는 쭉 오는 데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강남을 이렇게 통해서 오면 훨씬 더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는 좀 불편해요, 가려면. 일단 용산이라든지 와가지고, 아니면 차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저도 강릉에 이제 산이 좋아가지고 옵니다. 강원도에 산이 좋아서 오는데, 이게 일요일 날 돌아갈 때 되면 차 타고 있으면 되게 피곤해요. 거의 한 5시간 걸립니다. 아니면 일요일 날 새벽같이 나와가 돌아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KTX를 이용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게 위쪽이다 보니까 강남은 불편하죠. 근데 아마 월판선 이제 뚫리면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 송도부터 이제 그죠? 이렇게 쭉 연결해서 판교 쪽을 이렇게 쫙 통해서 가거든요. 예, 그러면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가고 2023년 되면 동해남부선 쪽에서 그죠? 뚫립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대구 사람들이 못 사는 것 같은데요. 잘 삽니다. 부산에도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마린시티라 그래가지고 우동입니다. 부산의 해운대는 무식하게 동을 지었어요. 중동, 좌동, 우동 딱 그렇게 3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우동이 이제 마린시티라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주상복합들이 있는데요. 한 30억에서 50억 합니다. 예. 그거 부산 사람들이 다 사요. 서울 사람들은 안 삽니다. 예, 한 10% 될까 말까요. 부산 사람들은 현금 흐름은 안 좋은데요. 자산은 많아요. 깔고 앉아있는 돈이 많아요. 예, 오래된 도시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올라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죠. 동해입니까? 예, 거기 지정되어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동해에다가 죄송하지만, 예, 부산도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 잘 안 됩니다. 거기 진해 이런 데 해놨는데요. 외국 기업 거의 없어요. 가보면. 예. 짝퉁 외국 기업만 들어가 있고요. 없어요. 그래서 동해에다가 저 경제자유구를 왜 만들어 놓았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북한과 연결성을 강조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 이유가 제가 볼 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해남부선 올라오는 게 2023년이니까 물론 호남선도 그죠? 이렇게 뚫리는데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월판선이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월판선은 이제 국가철도 계획입니다. GTX라고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심도 이래가지고 50m 뚫어가지고 가는데 그건 타러 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타는데 한 10분 걸립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엄청나게 내려가야 돼요. 예. 그래서 타는데도 한 10분 걸리는데 그거 한다고 난리인데요. 그거는 민자 사업입니다. 다. 그래서 만약 서울에 투자하실 때 그걸 하시면 A 노선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건 이미 신한은행 컨소시엄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 파고 있습니다. 그 늦을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업들은 다 늦을 거지만.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월판선은 국가철도입니다. 이건 재정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시간이, 그죠? 예, 가만만 있다 뿐이지 언젠가는 뚫립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훨씬 더 강릉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하고 6대 광역시하고는 한 2배에서 4배 가까이 가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4배까지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지방이 오르고 2배까지 좁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서울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2배에서 4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시려고 하는 지역하고 그죠? 서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런 건 뭐 KB국민은행의 데이터는 언제든지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쭉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직까지 조금 더 오르겠죠. 예, 지방이 최근에 또 올랐기 때문에 예, 서울이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한 4배까지 간다 그러면 앞으로 한 최소 1, 2년은 더 오를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주거 선호지역하고 비선호지역 간의 갭 차이를 좁혔다 버렸다 하는 게 그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강릉이 아니고 그죠? 강원도 전체 데이터밖에 없는데요. 6배 이렇게 벌어졌어요. 예, 6배 정도 벌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는 말은 강원도가 이제 서울하고의 가격 차이를 좁혀 나가야 될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 데이터가 뭐 조금 최근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전 데이터를 보면 뭐 7, 뭐나 6, 그죠? 요 선에서 아마 벌어졌다가 다시 또 좁혀졌다가 벌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 아파트 가격입니다. 서울이 지금 10억 한 4천만 원 정도 하고요. 강원도는 1억 한 7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입니다. 강원도 왜 이렇게 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다가 우리 이태강 교수한테 여쭤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그러던데요. 30평. 그죠? 예. 저렴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렴하다는 말씀은 안 되는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를 찍는데요. 예. 우대빵 그 중개법인에서 유튜브를 찍는데 저렴합니다 이런 말 했다가 막 욕을 엄청 듣습니다. 막 왜 내 아파트 저렴하다고 했냐는 둥 뭐. 그래서 GTX 때문에 또 어쨌든 뭐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고요. 혁신도시 하면 또 풀어야 되고요. 3기 신도시 하면 또 풀어야 되고요. 예. 토지보상금 지금 엄청나게 나옵니다. 올해 나갈 게 뭐 한 40조, 50조 된다고 합니다. 예. 문재인 그 참여정부에 비해서는 이렇게 개발하는, 뭐 정부에서 하는 게 개발 행위죠. 그죠? 예. 그런 개발하는 신도시들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예. 조금만 해도 이제는 돈을 엄청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나간 게 한 100조 됩니다. 토지보상금이. 근데 저희는 한 1, 2년 사이에 나가야 될 게 거의 50조 막 이렇게 돼요. 예.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최근에 뭐 토지보상 하긴 하는데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예. 뭐 지금 정부에서는 한 5년 내에 뭐 입주시킨다 이러는데 5년 내에 거의 불가능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슈퍼 예산, 지금 예산 또 엄청나게 가지고 또 뿌리고 있고요. 그죠? 미국에서도 뿌리고, 코로나 종식되면 이제 또 막, 예, 기업들 좋아지면 또, 예. 우리가 지금 소득 수준이 한 3만 달러인데요. 선진국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라든지 저금리의 수혜들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